너무 영업 그 비밀이긴 한데 너무 공개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얘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제가 마이오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스타트업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 되게 재밌어요. 이런 곳은 인터뷰하는 게. 저 간단하게 우리 마이오라는 플랫폼 대표님 모셨는데 소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오 코퍼레이션의 최진환이라고 합니다. 글청객님 채널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오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을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이제 곧 1년 차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전에 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를 약 10년간 또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시장에 대한 뭐 소구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뭐 불편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표님 혼자 설립을 하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또 공동 창업자분들이 계세요? 저희 마케팅 에이전시를 함께 이제 공동 창업했던 창업 멤버가 저 말고 또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또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년간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왔던 또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키우는 데는 사실상 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자본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올 초에 이제 김기사 랩이라는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금 이렇게 성황리에 마이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금액은 사실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네. 많이 받은 정도. 네. 근데 김기사 랩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또 최대 IT 기업에서 투자를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기사 그 옛날에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그 600 몇 억에 팔린 걸로 맞아요. 680억에 이제 카카오에 팔리면서 실제로 그 김기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T 여러분들 이제 쓰고 계시는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대리기사, 카카오 바이크 이 다 모든 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자사분들 조금 홍보를 하자면 저도 이제 저희도 더 받아야 되니까. 더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한 10년간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해 보시면서 M&A를 이제 카카오에 하신 거예요. 돈을 이렇게 크게 벌으셨죠. 네. 벌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4기째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돈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놀랬던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자사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단순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만 제공하고 너희가 알아서 성장해라라는 이제 스타일도 있지만은 김기사랩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주에 한 번씩 그 저명하신 연사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강의도 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도움 주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잘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사지만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서 관리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거기도 그 공동대표 3분이서 계세요. 그 한 분당 한 기업 한 3개 정도만 1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케어를 하세요.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곳, 40곳 막 엄청 많은데 투자를 해서 이 중에 괜찮은 데가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수익적인 부분도 없고 하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1년에 딱 한 3팀, 4팀 이렇게 개인당 이제 컨택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다라고 은연중에 또 그런 의미도 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간 이제 기수별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요. 저희가 350팀 정도? 그 중에 이제 4팀. 4팀 선발된 4팀 중에
이제 네, 마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나름 시장에서는 좀 약간 유망하다 하고 평가를 받고 또 열심히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이제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막 건방 떨고 편하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보는 분이 될 수도 아니요, 있겠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나가서 같이 커피 한잔하고 밥 먹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술도 한잔하면 너무 술도 좋죠. 좋죠. 네, 막걸리. 너무 좋습니다. 또 글처기 하면 막걸리인데 네. 그럼 나중에 성장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마요를?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좀 너무 건방질 수는 있을 것 같긴 아니, 한데. 건방지지, 귀엽다고. 그래야 예, 돼요? 예. 이게 향후 3년 안에. 3년 안에? 네,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요를 찾아와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뭐 온라인 판매 시장 아니면 뭐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잡아먹겠다. 네, 그렇죠. 3년 안에. 여기 마요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한 10명 분량을 해, 저도.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되게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계약서 쓰는 것도 충분히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걸 그럼 촬영 끝나고 얘기를 대표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AI 추천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이 탑재된 것 같은데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예.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처음부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아, 한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짧게. 짧게. 사실 저희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예. 이 추천이라는 키워드예요. 추천. 실제로 이게 큐레이팅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예. 사실 요즘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컨텐츠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왓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이 채널들의 70% 이상이 이 채널에서 추천해주는 컨텐츠에서 매출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만 보면 그것과 연관된 영상은 계속 나와요. 이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시장에서는 어떠한 컨텐츠 플랫폼이 어떠한 컨텐츠들 잘 추천해 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커머스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잘 추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죠. 어떤 사람이 이제 A와 B와 C에 대한 뭐 영화를 봤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A와 B 영화를 봤을 때 C를 추천해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이해가 쉽게 되네요. 네, 쉽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주로 검색했던 이력들을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는 제품을 또 이렇게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마요에 오시면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을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분들,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분들의 예.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명시해둔 AI 기능인데, 회원가입할 때 아니면 직접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사람의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 주목한 거는 그 해시태그. 보통 저희가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맛있는 맛집 장소 이름이라든지 또는 지역 기반의 바닷가 무슨 뭐 예. 몰포 해수욕장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그렇죠, 지명들 그렇죠. 뭐, 예. 사실 그것들만 분석해도 이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고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를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분석 안 하나요? 그런 건 방구석에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또 해시태그를 그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나 혼밥, 나 혼자, 음악. 그러니까 내 기분도 사실 이렇게 해시태그로 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만 잘 크롤링해서 분석한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떠한 이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누가 잘 우리 서비스를 혹은 이 제품을 잘 추천해 주느냐가 아마 향후에 그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렇죠. 지당하죠. 그리고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보는 이런 컨텐츠들 대부분이 사실 작은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뭐 식욕과 관련된 것,
것들, 뭐 수면력과 관련된 것들, 돈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급청개님 뭐 컨텐츠처럼. 예, 너무 좋죠. 그렇죠, 그쪽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컨텐츠들이 사실 결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이걸 더 재밌게 잘 만드냐의 큰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전공이 저는 경영정보학. 경영정보학? 네, 아.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저도 참고로 경영학다가 좀 수료만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예, 예. 조금 개념이 없긴 합니다. 아, 직장생활 안 하면 진짜 개념없네, 이게. 다들 꼴레가 됐고, 이제는 정글에 나와서 네. 혼자 네. 단독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시대고. 네. 또 온라인 뭐 비즈니스 시대가 가령 이제 1인 기업이라도 정말 기업 같은 매출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의 네. 영상 하나 아니면 네. 뭐 어떤 아이템 하나가 네. 뭐 몇십억, 몇백억도 나오는 시대니까. 제가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은 실제로 처음에 창업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디자인과 영상 제작, 마케팅 요 쪽으로 이제 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이란 밑에 이제 그 하위 분류의 마케팅 같은 것들은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이나 영상 쪽은 사실 완전 생소하죠. 네. 그쪽에 애초에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예. 제가 사실 이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사실 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페이스북 페이지, 이제 버킷셀러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팔로우가 요즘은 뭐 100만 명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만 명도 흔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 팔로우가 막 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카드 뉴스나 이런 거 올리면은 막 좋아요가 10,000개가 달리고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리고 막 광고를 집행을 전혀 안 하는데도 막 오가닉으로 막 예. 노출이 1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운영을 하다가 이제 4학년 마치고는 비즈니스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아시다시피 채널을 운영하려면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디자인 공부도 해야 되고 영상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상이랑 디자인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하시는 살기 거예요. 위해서, 아,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을 또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외부에서 혹시 우리 채널도 운영해 줄래? 라고 이제 기업에서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기업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채널을 운영해주는 이제 대행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한 10년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완전히 막 핵 인싸급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대행하는 거 말고 본인 비즈니스를 그렇게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대행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함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6만 명이라는 팔로우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은 예. 그때 저희가 진행했던 그 페이지에 동기부여 뭐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 뭐 이런 자기 개발 동기부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쵸. 행동하게 하고 그쵸. 신나게 하고 그쵸.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컨텐츠들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실제로 오히려 기업 광고는 거의 못 받는 수준. 어쨌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제가 돈은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일 외적으로 이제 대행 일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내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게을러지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남한테 돈 받는 순간 지옥이야. 맞아요. 이거 잘해주지 못하면 욕을 맞아요. 엄청 먹잖아요. 이거 함부로 해주는 걸 끝나지 않거든. 좋은 점은 10년 이상 이 일을 해오셨다는 건 그 안에서 엄청난 역량을 쌓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실력이 밥을 먹여주는 거니까. 네. 그쵸. 아이템도 있으시고 트래픽도 있으시고 그다음 뭐 대행이나 이런 것들까지. 저도 이제 영상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잘 몰라도 차라리 질문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주는 게 그게 100배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 무슨 질문을 할지 알아. 네.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게 이런 마음. 공부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는 뭔가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가 되고 우리의 이 상황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라는 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대신해줘야
돈이 되더라고요. 사실 요거를 알기까지가 제가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대상. 네, 그쵸. 대상. 오로지 대상이다. 네. 타겟은 좀 그렇고 대상.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 먹고 버텼죠, 사실.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을 되게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청계님 같은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전 오히려 이런 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노하우를 이제 빼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 채용할 때 네.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동업관계, 협업관계, 쉽지 않죠, 그리고 쉽지 않죠. 직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비즈니스가 아이템으로 망가지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아이템이 나쁘면 몇 개월 못 가고 끝나니까. 근데 보통 몇 년씩 가시는 분들은 아이템은 시장이 원하는, 대상이 원하는 아이템이 맞는데 인간관계에서 다 부러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동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을 구하는 방식이랑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팀이나 또는 직원들을 확보하고자 할 때 예. 가장 참고하는 그 채용 방식, 스타일이라고 궁금하다. 예. 하면은 예. 되게 재밌을라나? 재밌긴 한데 그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만화 중에 그 예. 원피스라는 만화 알죠, 잘 알죠. 아시죠? 예, 예, 그 보시면은 뭐 루피도 있고 조로도 있고 막 이제 그 해적들이 한 배에 타서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잖아요. 궁극적인 그 목표를 네, 위해서. 목표를 떠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만화를 보고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케이스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나미 뭐 세계 제일의 항해사, 뭐 조로 뭐 세계 제일의 검사, 뭐 상디 그러면 뭐 세계 제일의 요리사 뭐 이런 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 루피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팀 빌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꿈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 직원들 들어오면은 항상 질문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냐? 너는 꿈이 뭐냐? 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너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럼 이 친구가 회사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회사의 발전보다는 자기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많이 되겠네요. 네. 예.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어떤 부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회사에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비전과 미션이 없어요. 네,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해라.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네,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보수가 많아지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퇴사율이 좀 실제로도 유의미하게 좀 낮았나요? 만족도 높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제 글청기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팀원들을 만나봐서 아시겠지만은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이제 원칙 아니면은 뭐 논리가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 또 사람은 일하기 좋아한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은 일하기 싫어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그에 맞춰서 복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 아, 오너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그렇죠. 오너의 마인드. 관점. 그래, 오너의 관점에 따라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을 하기 좋아한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네요. 물론 이제 생각과 다른 적이 좀 많이 생각하는 것과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 또는 자기 개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욕구들이 사람들한테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출근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10시 출근, 5시 반 퇴근이거든요. 10시에서 5시 반이면 점심시간 1시간 빼고도 뭐 하루에 한 6시간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좋은 회사네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컨텐츠를 주로 다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유행이 좀 민감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엄청 민감해요. 거예요. 요즘은 사실 모든 회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에 와서 유튜브 보거나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걸 권장해요, 사실.
신의 직장이야. 네, 신의 그래서 직장. 일하시는 분들 한쪽에는 뭐 틀어놓고 한쪽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그 개개인마다 주간 또는 월간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업무만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스케줄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걸 잘 맞추면 그렇죠. 너무 편한 직장이고 못 맞추면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예. 따른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한 달 뒤에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가 안 나왔다. 그럼 사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이제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저도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질타는 하겠죠. 그렇죠. 예. 제가 한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각 팀마다 또 팀장이나 또 부서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는 왜 안 됐냐. 이거 해결책은 뭐냐. 나름 그래도 조금 소통이 잘 되는 팀이긴 합니다. 예. 그럼 작년에 설립을 하셨는데 마요 플랫폼 다른 기업도 이미 하고 계시고요, 대표님이. 네. 그러면 그 매출액은 혹시 어느 정도? 마요가 저희가 베타 테스트 런칭하고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실제 이제 실제 시장에 운영, 서비스를 출시한 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그러면 이커머스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정도? 15억 정도? 네. 이커머스 15억 정도? 그럼 이 매출이 발생되는 게 어떤 구조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오가닉으로 순수히 저희의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을 좋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마요 파트너스, 마요 셀러 분들이 계세요. 마요 파트너스, 마요 셀러. 마요 파트너스, 실제로 저희의 좋은 제품들을 주변에 잘 추천해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이제 기능인데, 실제로 저희 마요 파트너스 분들이 저희 제품들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 좀 더 단가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11번가나 저희가 아는 게 뭐 쿠팡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입점한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 마요에 올라온 게 좀 더 쌀 수 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기능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고기능이 아니라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기능의 효율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저희 마요 파트너스 분들이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팡 파트너스처럼 비슷해요. 만약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블로그를 하거나 아니면 뭐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페이스북 한다면 링크만 넣어서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맞아요. 수익이 쉐어되는 그런 겁니까? 맞아요. 최대 40%까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마요 사이트에서 그냥 회원가입해서 내가 그냥 좋은 물건을 싸게 사도 되고 네. 아니면 이걸 추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화도 할 수 있는 맞아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최대로 많이 가져가는 셀러분은 혹시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네,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평균적으로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요새 온라인 비즈니스가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안 들지 않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자기 집중력도 노력도 다 환산하면 돈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해야지만 200, 300 정도 수익을 그렇죠. 거두는 경우도 많은데 부업의 개념으로 맞아요. 그리고 부업 이제 N 잡. N 잡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이 사실 많긴 해요. 많아요. 혹시 여기 마요만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많은데, 근데 사실, 많은데, 예. 사실 보통 이런 걸 리워드 플랫폼 혹은 제휴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제휴 마케팅? 네, 근데 예. 이러한 구조는 한 10년 전부터 또는 15년 전 계속 있었어요. 유사한 서비스들이. 예. 근데 체험 기반이냐 또는 이제 매출 기반이냐. 그러니까 체험 기반이냐 매출 기반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예. 우리가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또 노출을 시켰을 때에 대한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예전에는 뭐 체험단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이 제품을 내가 써보고 리뷰를 올리고 이제 올리기만 해도 내가 수익이 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바뀐 거는 예. 쿠팡 파트너스처럼 내가 링크를 생성해서 노출을 시키고 판매가 되었을 때 이제 판매 금액의 뭐 일부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네. 그건 결제 기반인 거죠. 또는 이제 또 마진율로 낮은 마진율이냐 높은 마진율이냐. 예를 들어서 뭐 쿠파스 같은 경우에는 3% 그러니까 팔리면 되게 3% 수수료 지급되고 예. 그리고 다른 또 플랫폼들이 있는데 예. 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마요는 판매 기반이면서 예. 수수료를 최대 40%까지 드리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품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에 대한 그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글청개님이 만약에 그 판매 링크 생성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구매자분들이 글청개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10% 더 할인된 금액에 살 수가 있어요. 혹시 가격을 높여놓고 할인해주는 차 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요즘 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다 나오잖아요. 아, 얼마지 조금만 검색해봐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혜택이 막강하네.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거의 투자력이 하고 대부분이 아마 마케팅 거의 한 비용일 텐데. 60%가 아마 마케팅 비용으로 이제 소진이 이제 될 예정이고, 네,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많이 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네. 3년 안에 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잡아먹을 마요 대표님이세요. 네.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한데 저희 마요가 오늘 이거 이벤트 준비하셨구나 오늘. 아, 준비한 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여담이라고 네. 하면 그 얘기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맞아요. 얘기거든요. 이제 사실 그 유통하시거나 또는 창업을 하시고 이 제품을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희 나라의 상품 런칭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게 그렇죠. 예, 네, 와디즈나 아니면 뭐 카카오 메이커, 카카오 메이커스 그렇죠. 뭐 텀블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예. 저희가 상품 런칭 플랫폼은 꽤 질비하고 있는데 이 넥스트 단계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뭔 말이냐면은 와디즈에 1차 런칭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1차 붐업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다음 스텝이 없다는 네. 그래서 시장에 런칭한 이후에 시장 진입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목표도 있어요. 문지기니까 처음부터 잡아먹겠다. 네. 꼭 갖고 있어 가장 인기 있어가지고 다 잡아먹겠다. 뭐 이제 조금 이제 야심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네. 판매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마요가 되고자 하는 게 사실 지금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예, 목표지고. 보통 이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공급자도 있어야 되지만 구매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원만하게 이 두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 이게 막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막 네트워크가 나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시장일 경우에 지금 이제 대면이 됐잖아요. 거의. 맞아요. 코로나 이제 거의 네. 끝난 거고 이제 아파도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주문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봐도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먹고 안에서도 더 많이 주문을 해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농담이에요. 아무튼, 예. 근데 이게 사실 평준화가 된 거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구입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많이 시키고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제 그쪽 시장으로 안 시키던 사람도 밖에서 주로 먹던 사람도 시키면서 아 온라인 쉽네. 뭔가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더 많은 매출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대략 몇 조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조가 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참 200조 원 전체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적어도 한 60% 이상은 이건 약간 너무 영업 그 비밀이긴 한데 너무 공개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앞으로는 어떠한 플랫폼이든 간에 예.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잘 추천해주는 이제 플랫폼들이 살아남을 거고요. 지금 형태의 사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은 배송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배송. 그러니까 빠른 아마존 배송, 또는 이런 거? 뭐 빠른 배송, 쿠팡.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배송과 관련된 기술들은 지금 계속 평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오늘의 픽업이라는 당일 배송 플랫폼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잘 추천을 해주느냐의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아마 글청근님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직장인 30대 선물 뭐 사줘야 되지? 또는 부모님 선물 뭐 사줘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맞습니다. 제품을 예. 구매할 때 예. 이거 사야지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연령대나 또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최대한 검색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 예. 보시면은 우리 애기 뭘 사줘야 되지? 뭘 먹여야 되지? 왜냐면은 그 일에 그 경험이 사실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 선물 뭐 사야 되지? 추천받고 싶을 때는 마요로 오시면 되고 네, 앞으로 우리 애기 뭐 사줘야 되지? 궁금할 때는 마요로 오시면 되고 거기 이미 추천 시스템이 다 구축이 이제 되는 그거 이제 구축을 점점 하고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 올해
달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커뮤니티 기능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추천해주고 추천받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커머스 시장은 저희가 접수를 한다.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포부를 포부. 예, 알겠습니다. 와, 200조 원에 60%, 60, 120조인데. 애플 넘어서나요? 네, 뭐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네. 멋집니다. 예. 꿈 크게 가지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꿈은 더 커야 돼요. 뭐 네. 지구를 잡아먹겠다. 그렇죠. 뭐 나와야죠. 네. 화성 진출할 네. 거야. 뭐. 그리고 또 이게 증거물로 남아 있어서 반드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예. 되겠죠. 좀 더 사인 받아서 가야겠다. 네. 우리 대표님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안 본다고 그러면 네. 저 가끔 실시간 스트리밍 할 텐데 네. 대표님도 초대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저 온라인 비즈니스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좋죠. 소통하는 거 그럼 네. 대표님 뭐 몇 시에 퇴근하세요? 사실 퇴근이야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난 뭐 대표니까 저 대표니까 그냥 뭐 제가 그냥 원할 때 출근하고 원할 때 퇴근하는데 술 먹고 네, 말은 이렇게 해도 오늘 아침 네. 7시에 출근하고요. 근데 어제도 11시에 퇴근하고 뭐 이렇게 대표들이 이렇습니다. 네. 대표들이 직원들이 볼 때는 진짜 막 와서 별거 없고 세상 논하는 것 같지만 제일 힘든 게 대표예요. 진짜 뭐 하나 될까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일이 사라지나 하루는 24시간 그 일 생각뿐이지 뭐. 맞아요. 이게 대표님들의 다 이게 그래서 제가 대표님 특 이렇게 대표님들은 제가 거의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저는 집이 송도인데 여기 이제 역삼동까지 너무 멀리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죽을 뻔했어요. 늦잠자고 일찍 가서 머리 만지고 우리 마이오의 최진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우리 최 대표님은 제가 종종 뵐 것 같아요. 스트리밍 같은 것도 많이 할 건데 앞으로 글청이 채널에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이렉트로 소통을 좀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스타트업을 10년 넘게 운영하시는 베테랑 전문가도 계시니까 바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답변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좀 갖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죠?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시면은 네, 많은 지식 공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안녕. 안녕. 마이오 형 한번 네, 마이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마이오. 이거 손 이상하다.